미국 최고의 교통연구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도로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까지 그는 연이어 충격을 받았죠. 단지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20년 연구가 무너지는 믿기 힘든 순간이었으니까요. 무인 셔틀, AI 교통신호, 지능형 버스 정보 시스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 인프라,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교통 서비스까지 그가 본 한국의 교통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교통기술의 미래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 충격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교통 현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진짜 혁신의 본질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로버트 커뇌이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으로 지난 20년 넘게 도로와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라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몇 달 전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건 알지만 그저 미국 기술을 잘 따라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특히 교통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대개 혼잡하고 복잡하다는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연구소에서 갑작스러운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장인 줄리아 하퍼가 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스탠퍼드에서 발표된 자료였죠. 로버트, 이 보고서 봤나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처음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원장님, 설마요. 미국이 교통기술의 선도주자 아닙니까? 한국은 결국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모방한 나라일 뿐인데요. 하지만 줄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한 최신 지표가 있었고 한국이 여러 부문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줄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연방정부도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로버트,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게다가 교통 시스템을 조사하러 간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말이죠. 줄리아는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연구소의 최대 후원자가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된 평가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시스템은 매우 직관적이었어요. 짐을 찾고 출구로 나왔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무인 셔틀 정류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 셔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제가 예상했던 어떤 기술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저기 타면 되나요? 안내 데스크에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셔틀은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행됩니다. 탑승하시면 호텔까지 자동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순간 의아했어요. 운전자 없이? 미국에서도 무인 자동차 시험 운행은 있지만 이렇게 공항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반신반의하며 셔틀에 탑승했습니다. 정말 운전석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차량이 부드럽게 출발하더군요. 다음 날 한국교통연구원의 정현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커뇌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신 교통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 박사는 저를 연구원 상황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차량 도로 통신 시스템입니다. 차량과 도로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죠. 미국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데 제가 말하자 정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도로가 차량에게 실시간으로 속도와 신호 정보를 전송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속도를 조절하고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도로 자체가 차량과 대화한다니요. 정 박사는 저를 강남의 한 교차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저 신호등을 보세요. 인공지능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불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횡단보도에 노인이 천천히 건너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연장한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신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는 아직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교통 전문가로서 제 자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 박사는 제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로는 제가 알던 아시아의 혼잡한 도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정확한 타이밍의 신호등,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시민들. 이건 분명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깨끗한 승강장, 투명한 안전문, 그리고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까지 정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23개 노선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죠. 뉴욕은 28개 노선 유지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하게 운영하나요? 정 박사는 웃으며 지하철 관제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마치 항공우주국 관제센터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열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컴퓨터 기반 운영 시스템입니다. 승객 수를 예측해 열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수동으로 조절하는데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역에서 내려 다른 노선으로 갈 때 전자 안내판이 정확한 방향과 소요 시간까지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혼잡도까지 표시해 어느 칸이 덜 붐비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수준이네요. 정 박사가 작은 카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교통카드입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 하나로 결제 가능해요. 하나의 카드로요? 미국에선 도시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불가능한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전광판에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모든 버스에 위치 추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승객들은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버스에 탑승하자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도로에는 전용 버스 차로가 보였습니다. 저건 버스 전용 차로인가요? 네,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버스가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요. 미국에서는 버스가 항상 지연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다니 놀라웠습니다. 하차할 때 카드를 다시 태그하자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었어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계산되나요? 네, 탑승 지점과 하차 지점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요금을 계산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어. 미국의 교통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정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속도로를 보여드릴게요. 미국과 비교해보시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전문 분야군. 여기서는 미국이 앞설 거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톨게이트였어요. 미국에서는 차들이 줄지어서 통행료를 내지만 여기서는 모든 차량이 시속 30km로 멈추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이게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가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해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차량이 사용하진 않아요. 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99% 이상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통행료 징수로 인한 정체가 거의 없죠. 도로 상태도 놀라웠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노면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마치 새 도로 같았어요. 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보수, 도로 표지 정비 비탈면, 안정화 등 도로 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작은 균열도 감지해 선제적으로 보수하고 있죠.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방 5km 지점에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추천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입니다. 모든 차량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정체를 예측하고 최적의 우회 경로를 제안해요. 미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단순히 현재 상황만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미래의 정체까지 예측한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때 도로 바닥에 선명한 핑크색 선이 보였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차선을 따라 선명하게 그려진 색깔 유도선이었어요. 이건 또 뭐죠? 도로의 색선이라니. 정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색깔 유도선이라고 해요. 운전자들이 복잡한 분기점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출구를 색깔로 표시한 거죠. 이 아이디어 덕분에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했어요. 와,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네요. 미국에서는 그냥 표지판만 있어서 운전자들이 자주 혼동하는데 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11년에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제안한 거예요. 초등학생 딸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지금은 전국 고속도로에 900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효과는 엄청나네요. 미국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고속도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교통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정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휴게소에 들러볼까요? 미국의 휴게소와 비교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소라면 화장실과 간단한 식당 정도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대부분 화장실과 패스트푸드점이 전부인데
이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요? 쇼핑센터 아닌가요? 정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에요. 입구에 들어서자 깨끗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에는 화장실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건 또 뭔가요? 화장실 혼잡도 표시 시스템이에요. 어느 화장실이 덜 붐비는지 알려주죠. 화장실로 향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화장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는 자동 소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미국 휴게소 화장실은 들어가기도 꺼려지는데 여긴 호텔 화장실 같네요.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게소 화장실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매 시간마다 청소하고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식당 구역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당이 즐비했고 그중 한 곳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건 로봇 요리사인가요? 네, 최근에 도입된 시스템이에요. 인건비 절감과 위생 관리를 위해 로봇이 기본적인 요리를 담당합니다. 로봇이 능숙하게 면을 삶고 정확한 양의 소스를 넣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봇 웨이터가 시범 운영 중인 곳이 있지만 이렇게 주방까지 로봇이 들어온 곳은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휴게소 음식이라고 하면 햄버거나 핫도그 정도인데 여기는 선택지가 너무 많네요. 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지역 특산물도 판매해요. 이 휴게소는 경상도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하죠. 쇼핑 구역에는 다양한 기념품과 지역 특산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선한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휴게소에서 신선한 과일을 판다고요? 휴게소 한쪽에는 작은 공원까지 있었습니다. 벤치와 꽃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여행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휴게소라기보다 작은 도시 같아요.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곳이에요. 휴게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어쩌다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 교통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던 중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 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도로 중앙에 넓은 통로가 만들어졌고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는 사이렌을 울려도 차들이 잘 안 비켜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다니. 정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가까워질 때 이를 감지해 해당 차량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다만 아직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진 않았고 일부 도시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때 신호등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세요. 구급차가 접근하자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긴급 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교차하는 도로는 빨간불로 변합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미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빨간불에서 그냥 지나가야 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데 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적 제재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의식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높은 거군요.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결과죠. 한국에서는 골든 타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후 초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긴급 차량에 협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정 박사가 이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평균 도착 시간이 4분 59초입니다. 미국의 평균인 8분보다 훨씬 빠르죠.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나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덕분이에요. 출동 즉시 최적의 경로가 계산되고 그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주변 차량들에게 알림이 가서 미리 길을 비켜줄 수 있게 하죠. 정 박사의 설명을 듣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야.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교통 전문가로서 오늘 본 것들은 제 전문성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교통안전교육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곳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시민이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안전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거든요.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실제 도로와 신호등을 갖춘 미니어처 도시였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교통교육 시설이 없는데 우리는 주로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만 하죠. 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센터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 스쿨존을 방문했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는 특별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보호 시스템입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카메라가 어린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주변 신호등을 조정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한 차량이 스쿨존에 접근하자 도로 위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차량은 즉시 속도를 줄였어요. 운전자들이 정말 잘 따르네요. 미국에서는 스쿨존에서도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의식이에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다음으로 정 박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도로 파손 신고 앱이에요. 시민들이 도로 문제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위치와 함께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신고에도 실제로 보수가 이루어지나요? 미국에서는 신고에도 몇 달씩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완료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2시간 이내에 출동해 조치하죠. 24시간 이내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 박사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앱의 히스토리를 열었습니다. 한 시민이 아침에 신고한 도로 균열이 오후에는 이미 보수된 사진과 함께 처리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네요. 한국은 정말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교통 철학은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안고 돌아온 저는 워싱턴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출국할 때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깊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어렸죠. 의심과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이제 겸손함과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로버트?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앞서 있어.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교통안전연구원 이사회에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것은 단순한 도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차량, 인프라가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교통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도로, 더 많은 차선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더 스마트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통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이사회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즉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며 미국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통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미국도 사람 중심의 교통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몇 주 후 저희 교통연구소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업계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그들의 현재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통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국형 도로통신 시스템 개발이었고 두 번째는 통합 대중교통 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오만한 확신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겸손한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사람을 최우선에 두고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효율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미래 교통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메시지는 진정한 혁신이란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도전은 이제 세계 교통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잠시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표준으로 삼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남겼나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